아이고, 요즘 밥만 먹어도 당이 올라서 걱정이에요. 혈당약만 믿고 있는데 영양제도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뇨 전 단계. 혈당이 높아서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밥만 먹어도 당이 올라가는 것 같고 달콤한 것은 쳐다보기도 무섭고요.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혈당 문제는 참 흔한 고민입니다. 혈당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양제도 혈당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혈당 관리는 식습관과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양소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혈당을 잡는 핵심 영양제부터 먹는 타이밍,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 동안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 영양제 열심히 드시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기 때문이에요. 돈만 버리고 효과는 없고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실수 꼭 체크하시고 피하셔야 합니다. 실수 첫 번째, 빈속에 영양제 복용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오해예요. 특히 혈당 관리에 좋은 영양제들은 대부분 지용성이거나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빈속에 먹으면 위장에 부담만 주고 정작 흡수율은 뚝 떨어지거든요. 더 큰 문제는 혈당입니다. 공복에 특정 영양제를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몸은 더 피곤해지고 저혈당 증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식사 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겁니다. 음식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어야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실수 두 번째, 고용량을 한 번에 몰아서 먹기. 많이 먹으면 더 효과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혈당 관리 영양제는 적정량을 꾸준히 나눠서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에 고용량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우리 몸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당을 막 쏟아내고 결국 혈당이 다시 확 올라갑니다. 이걸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요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혈관에 스트레스만 더 줍니다. 당화혈색소도 개선이 안 되고요. 올바른 방법은 하루 권장량을 2~3번으로 나눠서 식사마다 조금씩 드시는 겁니다.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실수 세 번째, 혈당약과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함께 먹기.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혈당 내리는 영양제까지 막 추가하시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약도 혈당을 내리고 영양제도 혈당을 내리는데 이게 합쳐지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저혈당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특히 노년층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약과 영양제가 간에서 경쟁하면서 서로의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올바른 방법은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겁니다. 영양제를 추가할 때는 약 용량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실수 네 번째, 커피나 녹차와 함께 먹기. 아침에 커피 한 잔 하면서 영양제 먹으면 편하잖아요? 이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문제예요. 카페인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마그네슘, 철분, 칼슘 같은 미네랄은 카페인과 만나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려요. 게다가 카페인 자체가 혈당 변동을 심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여서 혈당을 올리기도 하고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 효과는 반으로 줄고 혈당은 더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 영양제는 물과 함께 드시고 커피나 녹차는 최소 1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거예요. 실수 다섯 번째, 칼슘이나
철분과 함께 복용하기. 한꺼번에 먹으면 편하잖아요.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가 큽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과 크롬. 이런 미네랄들은 장에서 흡수될 때 같은 통로를 사용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좁은 문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하면 막히잖아요. 영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흡수율이 뚝 떨어지는 거죠. 특히 칼슘은 워낙 흡수력이 강해서 다른 영양소들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 중요한 마그네슘이나 크롬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칼슘이나 철분 보충제는 아침에 드시고 혈당 관리 영양제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겁니다. 시간차를 두는 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하시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것 있으셨나요? 오늘부터라도 고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을 잡는 핵심 영양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임상 연구 결과들을 다 검토해서 뽑은 TOPO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드셔도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확 달라질 거예요. 1위 마그네슘. 혈당 조절의 숨은 영웅이죠. 첫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그거 뼈 건강에 좋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혈당 관리에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당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미국 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높은 사람들의 7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을 꾸준히 보충한 그룹은 3개월 후 인슐린 민감성이 평균 30% 개선되었어요. 게다가 마그네슘은 혈압도 낮춰주고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마그네슘 한번 드셔보세요. 잠이 깊어지거든요. 복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0만 400응 정도가 적당해요.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숙면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마그네슘보다는 구연산마그네슘이나 글리신산마그네슘을 선택하세요. 흡수율이 훨씬 좋거든요. 2위 알파리포산. 강력한 항산화 전사입니다. 두 번째는 알파리포산. 영어로 ALA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알파리포산은 항산화제의 황제라고 불려요. 우리 몸에서 당이 높으면 산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이게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특히 당뇨 합병증의 주범이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예요. 알파리포산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확 잡아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슐린 작용을 강력하게 촉진시켜요. 독일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들에게 알파리포산을 4주간 투여했더니 혈당이 평균 2030mg 떨어졌어요. 당화혈색소도 0.5% 이상 개선되었고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말초신경병증, 발이 저리고 아픈 증상 있으시죠? 알파리포산이 이것도 완화시켜줍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당뇨 신경통 치료제로 쓰이거든요. 복용 방법은 하루 30만 600응 정도가 좋습니다. 공복보다는 식사 30분 전이 가장 좋아요. 점심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미리 막아주거든요. 3위 크롬, 피콜리네이트, 인슐린의 든든한 파트너예요. 세 번째는 크롬, 피콜리네이트입니다. 크롬이 뭔가요? 처음 들어봐요. 크롬은 미량 미네랄인데 양은 적게 필요하지만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크롬은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 세포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는 거예요. 크롬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이 안 열리니까 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쌓이는 거죠. 미국 농무부 연구에서 크롬을 보충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520mg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확실히 안정되었어요. 특히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들, 밥이나 빵을 자주 드시면
크롬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보충이 꼭 필요하거든요. 복용 방법은 하루 20만 400mg인데 마이크로그램이니까 소량입니다. 점심 식사와 함께 또는 직후에 드시면 되고요. 반드시 피콜리네이트 형태로 선택하세요. 일반 크롬은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4위 오메가3 지방산, 염증을 잡는 착한 기름이에요.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압이나 심장에 좋다는 건 알았는데 혈당에도 좋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메가3는 특히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거든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오메가3는 이 염증을 확 줄여줍니다. 그리고 혈중 중성지방도 낮춰주고요. 중성지방이 높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거든요.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당뇨 발병률이 30% 낮았어요. 게다가 혈관 건강까지 챙겨주니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복용 방법은 하루 12,000mg 정도인데 EPA와 DHA 합계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하시면 되는데 지용성이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 기름으로 만든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전환율이 낮거든요. 5위 비타민 D, 햇빛, 비타민의 숨은 능력이죠. 마지막 5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도 혈당이랑 관계 있나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비타민 D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합니다. 베타세포가 뭐냐고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이게 망가지면 인슐린이 안 나오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베타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고 인슐린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예요.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서 비타민 D를 보충한 그룹은 인슐린 분비가 개선되고 당화혈색소가 평균 0.4% 떨어졌어요. 그리고 비타민 D는 면역력, 뼈 건강, 우울감 개선에도 필수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햇빛 보기 어려우니 꼭 보충하셔야 해요. 복용 방법은 하루 2천만 4천 IU 정도가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복용하시면 되는데 지용성이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D3 형태를 선택하세요. D보다 효과가 훨씬 좋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혈당을 잡는 핵심 영양제 TOP5였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마그네슘은 인슐린 민감성 개선, 알파리포산은 강력한 항산화와 신경보호, 크롬 피콜리네이트는 인슐린 수용체 활성화, 오메가3는 염증 감소와 혈관 보호, 비타민 D는 췌장 베타세포 보호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혈당 관리가 확실히 달라져요. 자, 이제 영양제는 뭘 먹어야 하는지 아셨죠? 그럼 이제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영양제라도 먹는 타이밍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아침, 식사 후가 하루를 여는 황금 시간이에요. 아침은 하루 중 혈당이 가장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특히 공복 후 첫 식사니까요. 이때 필요한 영양제가 있는데요. 마그네슘 15만 200m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침 혈당 급상승을 부드럽게 억제해주거든요. 하루 종일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D, 2000IU도 함께 드세요. 아침, 햇빛과 함께 흡수율이 가장 좋거든요. 하루 종일 췌장을 보호해줍니다. 아침 식사는 기름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게 좋습니다. 계란, 우유, 견과류 등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D가 잘 흡수되거든요. 점심 식사 30분 전이 혈당 피크를 미리 차단하는 시간이죠. 점심 식사 30분 전이 중요한 이유는 식사 후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제가 알파리포산 300mg예요. 식사 30분 전에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을 2030% 억제해줍니다. 항산화 효과가 식사 중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크롬 피콜리네이트 200mg도 함께 드세요. 인슐린 수용체를 미리 활성화시켜둡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
즉시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죠. 특히 외식을 하시거나 밥을 많이 드실 것 같은 날은 점심 전 이 두 가지를 꼭 챙기세요. 효과 확실합니다. 저녁 식사 후가 숙면과 회복의 시간이에요. 저녁은 하루를 정리하고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제가 마그네슘 15만 200인데 2차 복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녁에 한 번 더 먹으면 야간 혈당이 안정되거든요.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오메가3, 천만이천맹도 함께 드세요. 저녁 식사의 기름과 함께 흡수율이 최고입니다. 밤새 염증을 잡아주고 혈관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저녁은 너무 늦게 드시지 마시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세요. 그래야 혈당도 안정되고 잠도 잘 오거든요. 하루 섭취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하루 일과표처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침은 식사 후 30분 이내에 마그네슘 150mg, 200g, 비타민 D 2000IU를 드시고요. 따뜻한 물 1컵과 함께 드세요. 점심은 식사 30분 전에 알파리포산 300mg, 크롬 피콜리네이트 200mg를 드시고 물 1컵과 함께 드세요. 저녁은 식사 후 30분 이내에 마그네슘 15만 200mg, 오메가3 1000mg, 2000mg를 드시고 따뜻한 물 1컵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번으로 나눠서 드시면 24시간 내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영양제는 반드시 물 1컵과 함께 드세요. 커피나 녹차는 안 됩니다. 최소 200ml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사와의 간격을 지키셔야 해요. 공복 복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식사 30분 전 또는 식사 후 30분 이내에 드세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최소 3개월은 지속하셔야 해요. 하루 이틀 빼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혈당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처음 일주일만 습관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저한테도 맞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연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진료했던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가렸어요. 사례 첫 번째, 김 어르신 70세 남성분이세요. 김 어르신은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식후 혈당이 180에서 200을 오가며 잘 안 잡혔어요. 당화혈색소는 7.3%였습니다. 합병증이 올 위험이 있는 수치였거든요. 제가 김 어르신께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영양제를 권했습니다. 정확히 오늘 알려드린 타이밍대로 드시라고 했고요. 8주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식후 혈당이 180, 200에서 140, 150으로 안정됐어요. 공복 혈당도 130, 140에서 110, 120으로 개선됐습니다. 당화혈색소는 7.3에서 6.5%로 떨어졌고요. 김 어르신 말씀이 이러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몸이 편해지셨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거든요. 사례 두 번째, 박 할머니 68세 여성분이세요. 박 할머니는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아직 약은 안 드시고 식이 조절만 하고 계셨는데 공복 혈당이 11만 124일을 계속 오갔어요.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이 발저림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발이 저리고 화끈거려서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특히 알파리포산과 마그네슘을 집중적으로 권해드렸습니다. 12주 후 결과가 나왔는데요. 공복 혈당이 110, 120에서 95, 105로 정상화됐습니다. 당화혈색소도 6.2에서 5.8%로 개선됐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발저림 증상이 80% 이상 완화됐다는 거예요. 박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잠을 푹 잡니다. 발도 안 저리고
낮에 활동하기도 훨씬 편해요.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신경병증이 완화된 겁니다. 알파리포산의 신경보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사례죠. 사례 세 번째, 이 어르신 72세 남성분이세요. 이 어르신은 당뇨 10년 차셨습니다. 약도 두세 가지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체중이 자꾸 늘고 혈당도 불안정했어요. 특히 중성지방이 높고 뱃살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전형적인 대사증후군이었거든요. 오메가3와 마그네슘, 크롬을 집중적으로 권해드렸습니다. 16주 후 결과가 정말 좋았어요. 체중이 78kg에서 73kg로 5kg 감량됐습니다. 공복 혈당도 140, 150에서 120, 130으로 개선됐고요. 중성지방은 220에서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허리둘레도 4cm 줄었어요. 이 어르신 말씀이 이러셨어요. 선생님, 바지가 헐렁해졌어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합니다. 숨도 안 차요. 염증이 줄고 대사가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도 빠진 거예요. 공통점은 꾸준함이었습니다. 세 분 모두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최소 8주, 12주, 16주 동안 매일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타이밍, 물과 함께 먹기, 커피와 간격 두기 등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확히 지키셨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60대, 70대, 80대 모두 효과를 보셨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영양제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우선순위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5가지 다 시작하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하세요. 1단계는 필수입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D.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챙기세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 2단계로 추가하실 게 알파리포산과 크롬입니다. 혈당이 정말 안 잡히시거나 신경 증상이 있으시면 이 두 가지를 추가하세요. 3단계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오메가3를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혈관 건강까지 완벽하게 챙기고 싶으시면 드시면 돼요. 이렇게 단계별로 추가하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질문 두 번째.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저렴한 제품도 괜찮아요? 가격보다 중요한 건 품질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확인하세요. 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품에 적힌 함량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권장량과 맞는지 보세요. 너무 소량이면 효과가 없고 너무 고용량이면 위험하거든요. 흡수율 좋은 형태인지 보셔야 해요. 마그네슘은 구연산이나 글리신산 형태, 크롬은 피콜리네이트 형태, 비타민 D는 D3 형태가 좋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반 산화물 형태는 흡수가 안 되거든요. 인증 마크도 확인하세요. 식약처 인증, GMP 인증이 있는지 보시고요. 원산지가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가격은 한 달에 35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저렴하면 함량이 적거나 흡수율이 낮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질문 세 번째. 당뇨약 용량을 줄일 수 있나요? 절대 임의로 줄이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를 드시면서 혈당이 개선되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가 판단해서 약을 조정할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면서 약 용량을 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해야 해요. 질문 네 번째. 부작용은 없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영양제는 대부분 안전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 말씀드리면요. 마그네슘은 과량 복용 시 설사가 가능합니다. 신장 질환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알파리포산은 드물게 속쓰림이 가능한데요. 식사와 함께 드시면 괜찮아요. 크롬은 권장량만 지키면 안전합니다. 고용량은 간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오메가3는 혈액, 응고 관련 약 드시면 의사와 상담하시고요. 수술 전 2주는 중단하세요. 비타민 D는 과량 복용 시 고칼슘혈증이 가능합니다. 권장량 지키세요. 대부분 권장량만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소량부터 시작하고 몸에 이상이 없으면 점차 늘리세요. 질문 5번째. 언제쯤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 4주 정도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숙면이 개선되고 피로감이 줄어들어요. 6, 8주 정도면 혈당 수치 개선이 시작됩니다. 공복 혈당이 안정화되기 시작해요. 12주 이상 지나면 당화혈색소가 개선됩니다. 합병증 증상이 완화되고 체중 감소 효과도 나타나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혈당을 잡는 5가지 핵심 영양제가 있었죠.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문직이었고요. 알파리포산은 강력한 항산화 전사였습니다. 크롬, 피콜리네이트는 인슐린의 파트너였고, 오메가3는 염증을 잡는 착한 기름이었어요. 비타민 D는 췌장의 보호자였습니다. 황금 타이밍도 배웠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드시고요. 점심 식사 30분 전에는 알파리포산과 크롬을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마그네슘과 오메가3를 드시면 됩니다.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실수도 있었죠. 빈속에 먹기, 고용량 한 번에 먹기, 혈당약과 무분별하게 병용하기, 커피나 녹차와 함께 먹기, 칼슘이나 철분과 함께 먹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혈당 조절은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약도 중요해요. 필요하면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 근본적인 건강 개선은 영양소에서 시작되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영양제를 제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신다면 여러분의 혈당은 반드시 개선됩니다. 3개월입니다. 딱 3개월만 오늘 배운 대로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 검사 받으러 가실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혈당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뭘 하셨어요? 그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관리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당뇨 오래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는 메모하기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영양제 이름 적으시고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23가지 선택하세요. 2단계는 구매하기입니다. 품질 좋은 제품 찾으시고요. 함량과 형태 확인하세요. 이번 주 내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3단계는 루틴 만들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을지 정하시고요. 휴대폰 알람 설정하세요. 가족에게 말하고 응원받으시면 좋아요. 4단계는 기록하기입니다. 혈당 수첩 만드시고요. 복용 여부 체크하세요. 몸의 변화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5단계는 꾸준히 하기예요. 최소 3개월 지속하시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를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3개월 후 큰 변화를 만들어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당뇨가 오래됐어도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모두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시고 건강 되찾으세요. 그리고 3개월 후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